어떤 사람은 좌파가 어떤 당이고 우파가 어떤 당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좌파는 더불어민주당이고 우파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뭐 사회주의 이념을 좀 가지고 있죠. 개혁을 하자라는 그런 골자를 가지고, 그리고는 우파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고 일명히 이야기하죠. 좌파는 진보라 그러고, 우파 같은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두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변화를 두면은 좀 의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를 두자라는 좀 취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파고 보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진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한 3분의 2 정도 볼륨을 올리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들리고, 한 중간쯤으로 볼륨을 하니까 조금 작긴 하네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그 다음번에는 보수, 뭐 그런 개념에서 들여다보고,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국민의힘을 찍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으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보수들은 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 속에 우리나라는 북한이란 데가 있잖아요. 북한. 북한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 그 애들은 공산주의 아니야. 상김시의 독재 하에서. 그러니까 그런 북한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북한하고 연루를 지어가지고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게끔 하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파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나 역시도 좀 그런 그게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때까지 우파에서 나왔던 대통령은 얘들이 다 희석을 시키듯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듯이 처음부터 다 탄핵을 시키고 그다음에 하야를 시키고 등등 그런 문제점을, 진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뽑았으면은 그 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웬만해서는 그냥 다 고수해 가고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중간에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시위를 해가지고는 대통령을 끌어내리잖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유 진짜 그거 탄핵감 아니었거든요. 그 애들이 찌라시를 얼마나 많이 뿌렸어. 지금 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난 보고 있으면은 어, 뭘 느끼냐면은 자본주의를 희석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 왜? 김건희 여사의 뭐 주식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탄핵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주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거는 솔직히 진짜 탄핵감이 아니야. 탄핵감은 누가 탄핵감이냐면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USB를 북한에 넘겼잖아. 그 USB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뭐 스마트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나의 추측. 왜? 지금 북한에서는 스마트팜 농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준 그 문재인을 뭐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특검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별 문제 없는 자유민주주의인 자본주의인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체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항쟁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믿어보자라는 거지. 저 사람이 얼마나 중립적인 위치에서 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우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을 어느 만큼 절충해 가지고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음, 모든 것이 다 반반이냐? 이게 아니라 약간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 간다라는 거야. 왜? 본인 측근에 두는 인사들을 보면은 다 과거에 그런 민주항쟁 했던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이번에 민정수석하고 이런 사람들 자리에 앉혔는데 민정수석에는 오강수라는 분이 임명이 됐고 나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분에 관해서 조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 여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분이라고 과거에 유월 항쟁에 어, 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월 항쟁에. 그래가지고는 가급적이면은 저런 뭐 민주 항쟁, 유월 항쟁 어쩌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 좀 깔끔한 세력들을 앉혀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 좀 국무총리부터 시작을 해고 김민석 그 사람을 앉혀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약간 좌파 세력으로 많이 기우는 거야. 그리고는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내가 왜 할배라 그러냐면 자꾸 나보고 할매라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씨보다도 나이가 한참 젊은데 자꾸 나보고 할매라 그러니까 나도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라 그러지 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그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할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앉혀놓은 김민석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청래하고 같은 라인 계통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굳이 저렇게 미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저런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또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그런 미국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반감, 그러니까 또 일본에 대한 반감 그런 걸 가지고는 항쟁을 하고 했던 그런 세력들은 다 북한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북한하고 마인드가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지냈던 나라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어,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파리, 광파리, 정청래와 김민석은 같은 약간 좀 그렇죠. 예,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사제폭탄을 미 대사관에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 비슷비슷한 세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미 감정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친미, 친일 그렇게 하고 그다음 친유럽, 그다음에 친중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이렇게 윈윈 하면서 손잡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반미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국무총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는 미국 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인사 결정은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에 대해 좌파 우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번에는 지금 정권 잡고 인사 결정에 있어 가지고는 우파를 지지하는 내가 봐서는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근데 또 모르죠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 그러니까 윤석열 개헌 가지고 자꾸만 들먹이는 게 걔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지 이제는 계엄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야 계엄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악용하는 거죠. 라고 봐집니다. 왜? 계엄해가지고 뭐 일이 났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과거 전두환, 그다음 박정희, 이승만 때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누구한테 결부시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결부시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가지고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당시 때는 계엄을 해가지고 그들을 척결을 했지만은 지금은 척결을 못 해가지고 윤석열이 오히려 어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 우리나라에 그런 좌파 세력들이 엄청 많아졌거나 아니면은 그런 찌라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 그냥 진짜 대한민국 지금 세상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좌파 세력들의 종북주의자인 그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색깔을 자꾸 감추기 위해 가지고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우파 방송을 전부 다뭐 덮으려고 하는 그런 그게 보여진다라는 거지. 얘들이 신고를 계속 놓고 그러면은 내 방송, 그러니까 우파 방송들이 어떻게 노출이 덜 돼요. 그러면은 팩트가 팩트인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송이 노출이 안 되는 범위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줘야 되고 응원도 해줘야 되고 추천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댓글 적는 애들 중에서 순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만 있냐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많아. 예. 돈 주니까 그냥 알바하는 거야.